안녕하세요. 중반쯤 된 여성입니다. 커피앤톡을 좋아하는 팬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치유받고 있어요. 저처럼 어이없는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대부분이 시댁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하지만 다른 집들은 공개적으로 시어머니를 이상하다고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마음 가장자리에 숨겨두다가 결국 터뜨릴 때 모두가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솔직했던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막장 중의 막장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 방으로도 해결하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법적으로 꾸짖어주는 사례도 있는데 제 경우는 조금 특별해요. 지금까지 궁금증을 안고 살아온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이제부터 풀어보겠어요. 내 이야기는 결혼을 약속했던 내 남편과의 이야기부터 시작이에요. 자기 엄마가 이상하게 시작해 결혼한다고 시댁에 인사를 할 때부터 신중하게 말했을까요? 자기야, 우리 엄마를 만나면 반드시 돈 못 받는다고 하더라. 집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진 게 없는 척을 해야 해 알았지? 아, 왜 어머님이 돈을 잘 버는 며느리를 싫어하시는 걸까? 어디서 들은 걸까? 능력 있는 며느리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걸. 혹시 어머님도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 우리는 돈이 많으면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좋은 옷도 입고 오지 마시고 촌스럽고 버릴 만한 정장을 입는 게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겠어요. 그래, 설마 며느리가 돈에 욕심 내나요? 자기 돈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다른 돈도 탐내겠죠. 내 돈도 많이 탐내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 모든 돈을 빼가 버렸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나는 청부 없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나의 말을 명심하고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 해. 옷도 촌스러운 거 입고 돈도 없다고 말할지라도 이해해야 해. 왜냐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 결혼 전에 예비 신랑이 자신의 엄마가 돈을 너무 탐내어 재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도록 했어. 결혼 전에 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예쁘게 하고 잘 입어올 필요는 없다며 집에서 버리게 할 촌스러운 정장을 입고 오라고 했어. 사실 가족이자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이 자신의 엄마를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할 수 있는지 의아했어. 사이가 좋지 않은 건가 싶었지만 예비 신랑이 한 말이 진실이었다. 처음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어. 진짜 버리기로 했던 정장을 입고 갔고 화장은 깔끔하게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홀로 계셨다. 그런데 여인 것처럼 집에 가는 게 좋겠다고 했던 걸 기억한다. 저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지는 게 정확히 이거였어요. 그게 말이에요. 결혼은 해도 괜찮지만 너 얼마나 벌어? 제 귀가 의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만나고 바로 돈 얘기를 이야기하는 건 조금 증오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상냥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의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당황스러워했던 점은 왜 말하자마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였어요. 이런 경우에서 기분이 조금 살짝 퇴인했죠. 하지만 답변은 해줘야 했어요. 그 순간에 머리에 많이 돌았어요. 그 시절 제 월급은 400만 원을 넘었는데요. 시댁에 가기 전에 남편이 명확히 부탁했죠. 재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의심되는 척을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라고 해야 했지만 더 할인을 했습니다. 아, 당신이 제 월급에 대해 이야기하신 거죠? 제 월급은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옷을 사입는 정도라니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니 예비 신랑이 다행히 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예비 신랑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역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금액이라 혀를 찹시고 한숨을 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말에 남편이 덧붙인 말이 웃겼어요. 엄마, 내 월급이 200만 원이잖아. 남의 자식 월급에 대해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왜야? 듣는 애가 더 기분이 안 좋아. 세상에 예비 신랑도 월급을 파격적으로 지나쳤어. 예비 신랑이 실은 쟤보다 조금 더 잘 벌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에게는 200만 원이라고 거짓말했어.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요? 다른 집 자식들은 대학을 잘 보내놓으면 알아서 돈도 잘 벌어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못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만큼도 못 벌어들이는 것이야. 이런 무례한 사람들아, 결혼을 할 거면 돈이 있어야지. 어떤 돈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냐? 애가 생기면 월급으로 어떻게 키울 거냐?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냐? 시어머니께서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셨고 남편은 그저 말없이 고기를 푹 쏠려고 듣기만 하셨어요. 저는 너무 듣기 싫어서 한 소리도 하고 싶었지만 예비 신랑이 그 시점에서 눈을 찡긋하며 참으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첫 만남에 갔을 때 연봉이 작아서 그렇게 혼났다는 이야기는 듣기에도 보기에도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보통이 아닌 사람인 것 같고 예의도 없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은 시어머니 마냥 기대했었는데 보통은 시댁에서 한상을 차리거나 정갈하게 다과를 차려놓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님은 그날 커피 하나만 타주셨습니다. 저는 믹스 커피를 좋아해서 그건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왔으면 이렇게 대접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예비 신랑이 제게 달래며 인사를 치르고 밖으로 나왔어요. 자기야, 솔직히 기분이 너무 상한데 나랑 결혼한다고 인상하다가 다짜고짜 연봉들 먹이면서 나쁘게 말하는 거에 기겁할 뻔했어요. 돈이 많이 못 번다고 혼나고 게다가 커피 하나 마세요?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건 처음이야.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마음이 없어. 어릴 때는 더 그랬어요. 유명한지 칭찬 한 번, 따뜻한 말 한 번 받지 못해. 일일이 알아서 해결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나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했었거든. 그래서 인문계로 진학한다는데 공고에 입학해서 빨리 돈을 벌라고 나의 꿈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신 분이야. 내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축하한다는 말보다 학비를 못 보내준다는 말이 먼저였어.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자식에게 애정이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어. 나는 첫 월급을 받은 날 월급을 다 달라고 했어. 그렇지 않아, 월급을 모두 받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왜 달라고? 자기가 무슨 돈으로 살라고 해서다. 나는 인턴을 시작할 때부터 엄마가 그랬어. 아들을 키워준다면 제대로 받을 거라며 월급을 다 준다고 그랬어. 혹시 어머님이 힘든 상황에 처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절대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임대업을 하시거든. 집도 몇 채씩이나 있으세요. 그러면서 자식을 이렇게 괴롭히시는 건가요? 아니요. 왜 돈이 많은 것만 보시면 자신의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나를 키울 때의 가치를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다른 곳에 쓴다며 아무튼 제게 달라고 하셨고 막무가내로 가져다 썼어요. 나도 자신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어디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만들어 놓으신 거면서 왜 잘하는데 빚만 지은 존재로 보는가요?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밖에서는 자기가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느냐 했다는데 이 돈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건 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월급을 속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어머님이 돈을 모아서 후에 나눠주시는 마음이신 건가요? 돈을 관리해주는 척으로 가져가신 게 아니고 왜 밖에서든 제게 호의적인 말을 해주시지 않는 건가요? 친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도 그런 희망을 걸었었는데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집 수리를 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에 썼어요. 주택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달 내 월급으로 무엇을 고쳐야 할지 고민이네요. 정말로 돈이 들어오면 고쳐야겠고, 그럼 어머님 상황이 좀 넉넉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예전에는 넉넉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런 주택 단칸방에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원룸으로 가니까 그래서 방들이 비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집이 노후돼서 고쳐야 할 곳도 많아서 내 돈으로 다 고치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의 월세가 얼마인데 충분해요. 그냥 내 돈을 쓰고 싶은 건데 자기 돈은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어요. 결혼 전에 예비 신랑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조차도 시기가 달리면 변하는 게 시댁인 것처럼 이상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밀고 가는 것은 좀 불안했어요. 이런 집안은 피하라고 할 때마다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믿었던 남편마저 막장의 길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결혼을 말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른 예비 신랑은 날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어떤 걱정을 하는지 나는 알아. 그러나 너는 결코 엄마파가 아니야? 나에게는 지금 엄마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내가 앞으로 어려움에 빠진다면 내 전 재산을 줄게. 이혼할 때 제발 나를 믿어줘. 응, 진짜지. 그 마음 변치 않아. 자신 있지? 나 진짜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나 진짜 결혼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어. 나 진짜 자기만 믿고 간다. 나 믿어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을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할게. 난 우리 엄마랑 달라. 내가 앞으로 보여줄게. 그 말 한마디에 예비 신랑한테 강한 신뢰를 느끼게 되었어요. 저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깊어서 계속 결혼을 진행했어요. 결혼하는 과정이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는 정말 변함없이 달달하고 변함없는 애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어머님께 기대하지 않고 남편이 번 돈으로 결혼한다고 했고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예단 예물이 오갈 때 저한테 대놓고 결혼할 때 예단 폐물이 오겠죠. 너는 뭐 받고 싶니? 그건 내가 해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는데 가격대도 모르는데 고민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대놓고 물었으니까 제가 대놓고 말하기로 했어요. 저는 액세서리는 잘 안 해서 필요 없고 회사 다닐 때 가지고 다닐 가방이나 금이면 좋겠어요. 돌려 말해봤자 원하는 건 못 받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런 정도가 오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예단비 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어머님이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가방은 그 똥가방, 그런 가방을 말하는 거군요. 나보고 지금 명품을 살 거냐고 하는 거야? 그런 건 다 쓸 데 없잖아. 그냥 금으로 해라 하잖아. 아, 저는 솔직히 금도 필요 없고 가방만 필요한데요. 그럼 금을 뺀 채로 가방으로 할게요. 가방이 뭐가 남느냐? 금이 더 편함없이 자산이 되는 게 낫다. 금은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해라. 응, 가방은 어떤 가방이든 돈도 적게 벌면서 참네.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갖고 싶은 걸 말한 겁니다. 어머님, 이러실 거면 왜 물어봤어요? 어차피 어떤 걸 말해도 안 해주시겠다는데요. 그럼 금으로 할게요. 이왕 해주실 거면 제대로 해주세요. 어머님은 이런 것들을 막무가내로 했어요. 그들이 제 의견을 물어서 결국 자기 의견만을 따르려고 할 뿐이죠. 묻기에는 이미 답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에 관해 고민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냥 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 가까운 금은 빵으로 불렀고요. 금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디자인을 고르라며 제게 요구했습니다. 액세서리를 안 한다 해서 그럼 어떤 근거로 선택할지 묻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금을 사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금을 다 긁어서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 금들을 저렴하게 산 것들을 녹여서 제게 제안하는 거였죠. 게다가 이에 대한 수수료도 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께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사주신 금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주는 줄 알았어요. 같은 금이고 같은 가치를 갖는데 집에 있는 금을 굳이 주시느냐,
사주시느냐의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든 상관은 없어요. 금리는 빼주세요. 그건 어머님 가지세요. 아저씨의 금리는 어머님께 돌려주시고 그것만 해주세요. 유난을 떨지 마시고 왜 금리는 더럽다고 생각하셨나요? 이것은 진짜 금인데 감정이 담겨 있어서 싫은 거일 뿐이에요. 내 시아버지의 일을 해드린 건 진짜 금이에요. 아, 심지어 아버님 취하셨을 때 아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머님이 보관해 주세요. 그렇게 어머님이 해주신 금은 정말 값지요. 찝찝했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 미움을 긁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집에서는 예비 신랑에게 할 일을 다 해주셨어요. 시계, 정장, 가방, 구두, 심지어 타고 다니는 차까지 팔고 더 좋은 차를 사라고 돈도 주셨습니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양가에서 받은 것들은 서로의 집안에 꼭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금전적인 얘기는 꼭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다 말했는데 어머님이 고마워하기보다는 비겁한 사람 같다며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나 역시였습니다. 원래 처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결혼할 때 처가에서 다 그 정도는 보통으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색을 내고 있어요. 어머님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리고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비 사위가 예쁘다고 해서 좀 무리한 거예요. 제 친구는 이 정도는 안 해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시댁에서 저보다 많이 받고 결혼했어요. 너는 지금 내가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냐? 아이 정도면 많이 해준 거지? 누가 하녀 태 이렇게 많이 해주냐? 옛날에는 말이야. 아, 잠깐만요. 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절 하녀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 제가 며느리라고요. 왜 하녀의 하녀라는 말에 제가 화나서 눈이 돌았는데요. 옆에서 듣던 예비 신랑이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하녀는 누가 하여야 나는 사람 왕비로 모시고 살 거야. 엄마도 할머니 안 모셨으면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엄마가 선택한 사람인데 마치 한녀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건지요? 처가에서 사위에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들을 평생 먹여 살려줄 거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으니 당연한 거지요. 능력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기서 많이 도와준다면 감사하겠죠? 집에서 많이 못 도와준다면 미안해할 거예요. 나에게 당연한 게 어디예요? 당연한 게 뭐예요? 내가 엄마의 이런 점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준 은혜도 몰라주고 무능력해서 키워주신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엄마는 나를 안 봐주지 않으면서 편해요. 결혼할 때까지. 신혼집은 이미 마련해 두고 거기서 살겠다. 결혼하면 엄마를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나가면 내가 눈 한 번 깜박일 것 같냐? 돈만 사람으로 보는 자기 이기적인 넌 내 동생도 데리고 나가라. 아예 둘 다 돈뭉치로 보는구나. 내 동생은 내가 키우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예비 남편에게는 나보다 많이 배우는 대학생 남동생이 있어요. 남편이 밖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동생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지 뭐요? 남편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거였죠. 아, 정말 부모란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엄마는 자식을 낳아서 왜 나를 보고 데려가라고 하는 거야? 동생은 나의 자식이야. 엄마의 자식이니까 엄마가 키우고 엄마가 부모니까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나요? 왜 내게 책임도 없이 동생마저 떠넘기는 건데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군요. 간단히 짐을 챙겨서 시댁에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혼집은 무슨 돈으로 구했냐? 그것도 처가에서 해준 거야? 기름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했지?
우리가 모 돈으로 했으니까 엄마는 신경 꺼. 우리 돈으로 구한 거니까 행여라도 올 생각하지 말고. 마.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아파트를 구한 거야? 혹시 너 나 속였다가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속여? 아, 그럼 별 수 있어? 어떻게 엄마는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아들이 맞긴 해. 그동안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니.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내가 그 명분이 납득이 안 돼서 그래 키워준 대가로 월급을 다 내놓으라니. 사채업자도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인이 어떻게 월 5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살라고 강의하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속이고 배교하는 거라니 너도 그러니 알겠지만 자식인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엄마가 너를 키워준 거에 대해 왜 생각하나요? 이 나쁜 놈아. 그래서 자식을 키워봤자 쓸모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원한 대로 나오게 했고 그 책임을 내게 떠넘기지 말라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거죠. 키워준 값어치를 내놓으라는 게 당연한 부모의 의무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를 이렇게 말하는 어떤 엄마가 있는지. 이게 부모라고요? 엄마를 비난하려 한다면 사랑은 바라지도 않아요. 부모의 따뜻함을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걸려 다루지 마십시오. 제발.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싸움 후 시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에 이르러서는 좀 궁금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많이 속상하지요.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참 속상해. 자기 괴로워하는 것도 보기 힘들다. 어머님은 좀 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한테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보통의 엄마들과는 좀 다르긴 해요. 저기 혹시 서운한 마음에 그런 의심은 한 적 없어? 계모 아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해봤죠. 우리 엄마 어렸을 때도 어린 자식한테 애틋하게 대한 적 없어. 부모님 결혼 사진 다 있고 내 동생과 나 갓난 아이였을 때 사진도 다 있어. 나도 그런 의심 들어서 찾아봤는데 계모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엄마는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게 감정을 쌓게 하는 거죠. 나라고 싸우면 살아요. 저의 어머니는 저에게 잘 대해주셔서 대화도 잘 풀리면서 제가 키워준 사람에게는 월급을 못 주시는 것 같냐고 자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며느리는 어떻게 결혼하면 어머니를 안 보고 살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해서 결혼해서 나면 어머니와의 연결을 끊고 살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 후로부터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고 살려고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도리를 지키며 살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자식으로 인한 걱정을 만들기 싫어서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선물을 사드리러 인사를 드렸고 우리 집에도 한번 초대해 집들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모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님, 우리 집은 중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번에 한 달 월세를 빼고 나가시고 그 자리가 메워지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어머님은 어머님다운 모습이 아니라며 우리 집에 놀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두 번 우리 집에 오셨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 없이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가끔 우리가 없는 시간에 몰래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부부는 둘 다 일하는데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오지 않고 우리가 없는 시간에 와서 하루 종일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했고 내가 사놓은 것도 가져가고 우리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냉장고에 고기와 야채가 많아서 가져왔어. 너희는 다시 사서 먹어. 우리 집에 없이 들어오셨다고요? 문 잠그신 건 어떻게 하셨어요?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문 달 때 살짝 보신 거예요?
그런 걸로 그러시면 어머니가 아들 집에 오는 걸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시죠? 밥 차려주고 안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 마요. 저희 집 근거를 알려드려 준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가져가도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내일도 오실 거면서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다고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막혔어요. 이런 도둑 같은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도 급하게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집에 없을 때 몰래 들어오는 것부터가 너무하지 않니? 냉장고에 있는 것들까지 싹 쓸어가는 게 불편해. 그런 거 다시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집 비밀번호는 내가 바꿀 테니까. 너는 이러한 일들이 엄마에게도 걱정이 되지 않니? 자식아, 방들이 다 놀고 있으면서 돈은 없는 집, 너희 집에서 놀았다 온 음식을 가져와 화를 낸다고? 이러한 악한 짓을 하는 너 같은 것을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연 그때 고아원에 확실히 보내버렸어야 했네. 그래, 그때 고아원에 버리려고 했어야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라도 영원히 연락을 끊고 살자. 나도 너 같은 엄마는 필요 없고 엄마도 나 같은 아들은 필요 없잖아. 그래서 영원히 연락을 끊자. 살자고 나쁜 새끼에 너 같은 새끼는 천벌을 받을 거야. 하늘이 꼭 벌 줄 거야. 내가 매일매일 너를 벌 주길 빌 거야. 이 나쁜 새끼야. 시어머님은 아들인 제 남편한테 악담이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어요. 남편이 그날 전화를 끊고 많이 괴로워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엄마한테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괴롭겠다오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뒤에서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아프다거나 돈이 많이 없다거나 무슨 힘든 일 생긴 거 있어? 남편도 그렇게 어머니가 싸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동생에게 어머님의 근황을 물어보았어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왜 엄마가 무슨 일이래? 전에 아래층에서 누가 이사를 하고 아파트 세 주는지 계약을 했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무슨 일이 있나 그냥 물어본 거야. 너는 어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형. 나는 괴롭지. 하루에 12번씩 엄마의 폭언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 집에 오면 오는 대로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고 별별 욕을 다 듣고. 엄마가 등록금 안 내주잖아. 지금까지는 가외로 계속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집을 나와서 알바 하나 더 늘렸어. 엄마가 자식들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나 진짜 우울증이 올 것 같아. 도련님의 정신 상태도 꽤 심각해 보였어요. 남편은 도련님과의 전화 통화 후 더 심란했어요. 그래서 저와 상의를 했죠. 여보, 미안한데 내 동생을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시켜도 될까? 내가 좀 보살펴주고 졸업 후 취직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될까요? 당신이 불편하다면 안 할게요. 우리 도련님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당시에는 학년 겨울 방학이었기 때문에 졸업까지 1년이 남아 있었어요. 여부를 잘 생각해 보았어요. 나도 도련님을 계속 어머님 집에 살리려는 게 마치 방관자가 된 기분이라 별로였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당신 동생이면 내 동생이기도 하고 불편한 게 없으니까 얼른 와 달라고 해요. 그래서 동생과 신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진짜 신혼 초반부터 고생했어요. 부모님이 잘못 만난 자식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도련님은 어머님과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1년이 지나고 도련님이 졸업할 때에도 어머님을 부르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가서 축하해 주었어요. 도련님은 다행히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월세 값을 모았고요. 이사 비용이 생기자 바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뒤 어머님과 연락이 끊기고 살지도 3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저도 남편도 도련님도 모두 어머님과의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제가 임신한 걸 아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미역을 보내왔습니다. 그냥 받아서 먹었죠? 그때 3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서 어머님이 또 막말과 비난을 할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의외로 기분 좋은 대화가 이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역이 배송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임신한 거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오묘하게 너희를 멀리서 바라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근처 지나다가 봤어요. 배를 보니까 이 맘대로 출산할 것 같아서 보냈어요. 몸은 풀었니? 아직 2주 남았어요. 우리 애가 복딩이네요. 할머니와 전화를 하게 해주니까요. 그동안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생기니까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너의 배부른 모습을 보니까 손주 모습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아, 원래 애를 싫어하는데 이렇게 되면 차가웠던 사람들이 다 바뀌는가 봐요. 손주가 많이 보고 싶어. 어머님이 정말 진지한 말투로 사과도 하시고 손주가 기대된다며 보고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때 어머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이직을 했어서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저는 지난주 휴직해서 아이를 낳고 1년 후에는 다시 복직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연락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한 제가 우리 아이가 할머니에게 사랑받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할머니의 존재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도 있었고요. 살아 계신 분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것도 아닌가 싶었어요. 이렇게 어머님이 화해 제스처를 취해 주시니까 제가 그 손을 잡아드리는 것도 예의로 생각하고 조금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였어요. 아, 우리 엄마가 혹을 보냈다고? 그거 다시 돌려보내. 혹은 어떤 혹인데? 우리가 미역도 못 먹을 형편도 아니잖아. 애를 보고 싶다는 말도 나는 솔직히 믿지 못해. 우리 어머니가 연기하는 거라고 애를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것일지도 애에게 구지로 그러나 할까 보고 있어도 겁이나 애가 연락하지 마 아이 하지만 난 미역을 보내준 것에 감동했는데 어머님도 적어도 그의 이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람은 변할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는 3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면서 어떻게 가깝게 지내야 하는 거야. 아이에게도 그런 말투는 나 의하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손질할 수 있을까 변했다는 걸 느꼈어. 곧 돌아올 거야. 그래서 연락하지 마. 난 현재의 상황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제 어머니께 이런 말을 하니까 어쩌면 어머니도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손자 손녀와 가까워진 사람들을 봤는지도 모르죠. 제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변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남편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애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로 알렸어요. 어머님, 오늘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침에 태어났고 딸이에요.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은 아유, 고생했다. 딸이라니 더 좋네요. 내가 아들만 키워봐서 그러는데 아들내미들은 재미가 없어. 딸이 재밌겠지? 그리고 키울 때도 돈이 적게 들고 얼마나 좋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이 돈이 적게 든다는 말에 살짝 기분이 이상했지만 이런 부분은 지나가자고 생각해서 애써 말을 이었습니다. 아유, 딸이랑 아들이랑 요즘 차별 없이 키우는데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드는 성별은 없어요. 어머님, 저희 아이를 잘 키울게요. 그래, 그래. 고생했다. 몸불러는 친정으로 가니 언제쯤 아기를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코시국이라 해도 면회가 안 된다는데 병원에서 3일을 머물다가 조리원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3주 정도 머물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서 친정에 갈 거예요. 조리원에서는 일체 면회가 안 되지만 창밖으로 얼굴만 보여준다고 해요. 그때 보러 오세요. 망설일 거 없어요.
조리원이나 친정 둘 중에 있으면 그냥 친정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 조리원이 비싸다는데 돈을 주고 왜 가는 거지? 한 듯한데 너희 월급으로 그것을 가당키나? 한 곳이니까 저도 아이도 우리 친정엄마도 건강을 위해 조리원에 가기로 했어요. 조리원은 몸을 회복하기도 좋고 아이들은 전문가의 돌봄을 받아 크기도 하고요. 우리 엄마도 신생아란 오랜만이라 같이 보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조리원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무슨 조리원이나 노발대발하셨어요. 아유, 그때 어머님이 또 함부로 뭔가를 하시네요. 시작했구나. 남편 말이 틀린 게 없군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잠시 후에 제 통장으로 조리비를 보내달라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정말 사람을 달콤하게 하고 민들레를 시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시네요. 제 생각에는 조리원 비용이 비싸서 안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손주를 너무 그리 욕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조리비를 보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며 멋있게 남겼어요. 그리고 조리원에서도 면회를 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조리원에 오셨지만 문 밖에서 인사를 드리고 창문 밖으로 아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결혼 후에 한 번도 친정에 못 갔어요. 아이를 낳고 드디어 처음으로 친정에 방문했습니다. 2주 전부터 엄마는 저와 아이가 오겠다고 하시면서 장을 다 봐놓으셨고 일주일 전부터는 나가지 않으시고 코로나 감염을 데려오셨어요. 저도 엄마 집에 가서 미역국에 넣어 먹을 전복을 주문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저희를 기다리시고 계셨어요. 조리원 마지막 날, 어머님이 조리원으로 오시면서 남편과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남편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차를 빼기 위해 나가셨습니다. 조리원 밖에서 우리 아이를 데리러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전복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어요. 어머님은 제 핸드폰 알림 문구에 집중하셨습니다. 전복 산 게 알림이 뜨인 거예요. 언니네 집에 가져가려고 아주 팔자가 좋아요. 남편이 벌 주는 돈으로 흥청망청 쓰는구나. 어머님 왜 또 그러세요? 언니도 시켰다고 내일 도착한다고 하니깐. 오면 바로 드셔도 돼요? 살아서 가니까요. 친정해죠. 3년 만에 가요. 가서 저도 먹고 친정 식구들과 같이 먹으려고 샀어요. 시어머니가 허두 숨을 지으시다 굉장히 어이없어 하셨어요. 그리고 뭐 급한 것처럼 잡을 데가 없으니 제 머리카락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출산하고 탈모까지 가져와서 머리털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냐고요? 아니, 왜 갑자기 제 머리카락을 잡냐고. 저는 아주 잠깐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월급 미백도 못 버는 년이 우리 아들 돈으로 친정에 쳐주고 자빠져 있네. 너 미쳤니? 어머님이 제 머리카락을 잡고 드셨어요. 아, 어머님, 이건 옷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놓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님이 변한 줄 알았는데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칼을 잡고 어떻게도 드십니다. 결국 제가 넘어지기까지 해서 그때의 조리원 선생님들이 놀라서 뛰어들어서 말렸습니다. 그때에 저를 말리지 않았다면 제 실려갔을 것 같아요. 겨우 시어머니를 떼어내고 난 후 저도 씩씩거렸다가 말을 했어요. 어머님, 금전복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전복까지 그렇게 얼마나 하는데요? 저 몸보신 하려고 샀는데 그건 고가라서 많이 아깝다고요. 제가 지금 돈을 못 벌어서요. 남편 돈 쓴다 생각하실까 봐요. 꼭 돈 못 버는 요놈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서요. 그래, 너 철 좀 들어야 한다. 애초부터 난 어디서 돈이 나오나. 비싼 조리원에 비싼 전복까지 살 정도인가. 그냥 미역이나 끓여서 먹어도 충분해. 아휴, 아들 키웠잖아. 딴 년만 좋아한다. 시키는 거라는데 그 돈 다 받지도 못하고 휴, 아까워. 역시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이 벌어온 돈을 쓰는 게 못마땅한 거였어요.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에 제가 흥청망청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돈이 자기한테 들어와야 하는데 제가 쓰고 있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제 비밀을 밝힐 때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어머님의 실체를 진짜로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오늘이 끝이라는 생각에 다 폭로했습니다. 저 연봉 1억인데 뭔 개소리를 하세요? 모르셨구나. 저 휴직 전에 승진해서 관리장이에요. 연봉 1억이라고. 1억 뭐 연봉 1억 아 세상에. 아이, 너 나한테 150만 원 번다고 그랬잖아. 너도 나 서연이 이것들이 쌍으로 나를 엿먹여. 어머님은 크게 놀라셨고 또 자기를 속였냐고. 아주 밝게 빛났어요. 그때 남편은 주차를 한 뒤 돌아왔고 제가 방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에 남편이 생기면서 제가 안 당해도 될 수모를 당하고 마음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나도 폭발해버렸거든요. 여보, 나 안 돼.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런 성격 이상한 시어머니랑 기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된 것 같아. 이대로는 못 살아. 그냥 우리 이혼하자. 어머님 이혼해 줄 테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요. 그때 남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 찼고 어머님은 눈치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그래, 이혼하라. 너 이혼하기 전에 조리 연비 다 내놔. 어디 누워만 있는 곳에 몇백만 원씩 쳐들어 호강을 해, 너. 내 돈을 내놔. 어서 너희가 못 사는 것 같아서 주었는데 너희는 돈을 잘 벌잖아. 그러니까 내놔. 내 돈을 내놔. 어머님은 무슨 빚쟁이 마냥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리를 쳤어요. 조리원 선생님들과 산모들이 다들 우리의 소동에 시끄럽게 구경하고 있었고 몇몇 아기들은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 진짜 조리사들에게 창피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를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눈물이 흐르고 봤습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조리원 실장님의 말에 남편은 어머님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듯이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선생님들이 또다시 말렸지만 여전히 어머님은 아들에게서 무력한 행동에 대해 충격을 받은 듯하게 보였습니다. 돈을 안 쓰려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뭘까? 역시 사람은 변하는구나.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 손주 없어도 괜찮죠. 어린애가 나와서 좀 바뀌었으면 하지만 당신은 이혼을 원해서 다시 연락한 거잖아요. 돈을 잘 보는 분 같아서 또 뺏으려는 거예요? 제가 당신과 함께 살 순 없어요. 그러니 포기하시고 제게 키워준 돈은 받지 말고 정신병원에 가거나 다른 사람들까지 미치게 하지 말고 혼자 미쳐. 어머님은 그대로 일어나서 돈을 주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은 죄를 일으키고 아이를 데려가서 친정으로 갔죠. 거기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먼저 사과하곤 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스트레스 받아 이혼을 제안한 게 미안합니다. 남편도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 미안하다고 해주었어요. 앞으로 영원히 어머님 묻고 살자고 결심했어요. 둘이 합의를 하고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기로 했고 그 이후 어머니는 도련님에게 돈을 요구하며 자신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합니다. 도련님은 참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 후로 다시 그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어머니에게 더 이상 학대받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그로 인해 해방을 느껴 진행 중입니다. 나의 남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사람인 짱구 어머니라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짱구 어머니는 우리 아이를 보고 싶다며 집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친근한 인물로 느껴졌고 귀여우시며 아름다우십니다. 그건 사소한 일이지만 난 섹시함은 필요하지 않다며 돈으로 아이를 챙겼으니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매번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오신다니 제가 죄송해요. 그냥 엄마가 주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장현이 너희 엄마 소식을 못 들었지? 연락도 끊고 산다고 했으니까? 아윤의 엄마요. 며칠 전에 왔었을 때 집안이 빨간 딱지로 붓고 정말 난리였어.
우리 이웃들은 잘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라 돈이 들어갈까 봐 걱정이었지. 근데 우리 아줌마들은 정자에서 수박을 먹으며 노는데 아이가 울면서 우리에게 와서 소개기를 했어. 어떤 소개기인지, 그리고 빨간 딱지는 대체 뭔 소리야? 뭔가 남자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속는 건지, 제비 경험으로 인한 후회인지 뭔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빨간 딱지가 붙게 된 건지 이야기를 했더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이어졌어. 압류되어 생겼다며 울고불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 부부를 찾아왔는지 손주 핑계로 다가왔다는 걸 알아차렸네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부족해서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다며 모든 통장까지 압류된다며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렇게 욕심부려 자식 돈까지 빼앗다가 결국엔 모두 날려보내요. 휴, 모자란 인간. 그렇게 시어머니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셨어요. 아저씨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아, 어차피 우리와는 연락이 끊겨 있으니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나중에 연락을 더 해올지도 모르지만 잘 준비해서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시어머니가 벌을 받은 것은 자식보다 돈을 더 생각해서 자기를 꼬드겨 넘어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일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가 문득 떠올라 가끔 울렁거릴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